예, 증시전략센터 2부로 시작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오늘 주 채권단인 외환은행이 오후 2시에 현대건설 인수 매각과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뉴스 역시 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죠.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 기관의 매수가 확대되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시 구간에 비해서도 상승폭은 더 확대한 상태인데요.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8포인트 오른 191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907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꾸준히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1908포인트인 5일선을 하단 라인으로 지지하면서 추가 상승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수급 내용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도는 주춤해진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64억 원 팔고 있고요. 오후장 들어서 매수 전환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반면 개인의 매수폭은 줄어든 가운데 기관의 매수폭은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481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코스피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면 코스닥 오늘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시 구간과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0.4포인트 하락한 49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99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장중 500포인트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깊어지면서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이후에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137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60억 원 팔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200억 넘게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를 막아내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1150원대 중반의 횡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5원 50전 하락한 1154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럽 부채 위기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발표된 11월 무역 수지가 3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10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자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 1150원대 중반의 횡보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체크해보겠습니다. 터키와의 원전 협상이 불발되면서 약세를 보였던 원자력 관련주 오랜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원전 수주를 이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한전기술이 5% 급등하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이 4%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모건코리아와 한전 KPS도 3%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김태형 국방부 장관이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자 방위산업주 오늘 또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DMS가 5%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스페크와 한일단조가 4%, 3% 이상 오르고 있고요. 퍼스텍이 2% 이상 오르면서 전 종목이 현재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시원하게 반등을 하지 못하자 배당주 쪽에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2월 결산의 고배당주들 살펴보겠습니다. S-오일 현재 5% 강세 보여주면서 이틀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KTNG 역시 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강원랜드도 이틀째 오르면서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건설주가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라건설이 8% 급등하고 있고요. 두산건설과 GS건설 3%,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대림산업도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2부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부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하나하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2부 시간을 도와주실 전문가는 홍희진 연구원님이십니다. 자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종목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관계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해드릴 종목은 디지텍 시스템인데요. 21,700원에 35% 갖고 계시다고요. 0204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한 달가량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짜주세요 하셨어요. 네. 봐주시죠. 일단은 네. 시점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상당히 애매한 구간입니다. 지금 그 디지텍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제 갤럭시 탭 출시에 따른 그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전식 터치스크린 이제 생산업체인데 그 부분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나 실적 개선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
경우도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조정과 좀 시장이 그렇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상승해주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도 하락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목해볼 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정전식 터치스크린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원재료를 그동안에 좀 100% 수입에 의존했었던 뭐 강화유리라든지 뭐 ITO 필름 부분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이 이제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기술력을 확보를 해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러한 측면을 고려를 해보신다면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실적 개선이 일어나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일단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그동안에 그 상승이 조금 상당히 큰 폭의 한 100% 정도의 12,000원부터 24,000원까지 100% 정도의 상승폭을 유지를 했었는데 일단은 그동안에 좀 과도했던 상승폭과 맞물려서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한적으로 18,500원 선의 지지선을 확보를 하면서 일단 어느 정도 지금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부분은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거래량이 지금 제한적으로 좀 감소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보신다면은 앞으로 어느 정도 좀 더 시장이 안정이 되고 악재 리스크가 좀 사라진다면은 매수세가 들어올 경우 좀 급격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61선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디지텍 시스템 살펴드렸습니다. 자,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여전히 팽팽한 가운데 돼지 구제역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여서 이래저래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어제 구제역 의심소로 신고가 됐던 경북 영양군의 한우의 경우에는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났다고 합니다. 정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국의 가축 시장을 폐쇄하기로 했다라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백신주들이 급등세를 보이죠. 중앙 백신이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8079님께서 13,95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현재 15,000원대니까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신 것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 테마주로 매수를 했는데요. 목표가와 매도 시점이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홍희진 연구원님, 네. 지금 좀 팔아봐야 되는 건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또 밀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도 앵커님이 지금 제 의견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단기적인 테마인 만큼 앞으로 좀 지속성 여부가 조금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제역이 뭐 확산이 되거나 조금 더 심해진다면은 그에 따른 수혜를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수익이 나신 만큼 일단은 좀 챙겨가시는 매매가 좀 계좌 수익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의 흐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고점이 17,000원권입니다. 지난번에 박스권으로 작용했던 부분이죠. 이 선에 지금 고점으로 어제 오늘 지속적으로 17,000원권에 대한 지금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17,000원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선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제가 61선으로 지금 매도 가격을 잡아 드릴 텐데요. 15,500원을 지금 매도 가격으로 잡으시고 만약에 15,500원 이탈시는 전량 매도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0127님께서 보내주신 현대백화점을 봐드리겠습니다. 122,500원에 저번 주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30%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예, 참 잘 사셨습니다. 오늘도 3% 오르면서 12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홍희진 연구원님, 네. 현대백화점은 목표가를 얼마나 더 잡아볼 수 있을까요? 목표가요?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는 좀 시장 상황이 만약에 안정됐을 경우에는 지난 전고점이 14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 뭐 실업률에 따라서 실업률 개선과 그다음에 이제 국내 소비 증가율에 따라서 일단은 앞으로도 뭐 유통주 현대백화점뿐만 아니고 신세계라든지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시장이죠. 시장이 하락을 한다면은 동사의 경우도 뭐 같이 상승을 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요. 일단은 지금 매수 가격 대비 좀 수익을 보고 계시지만은 저는 좀 단기적인 대응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최근에는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좀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를 13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요. 지금 비중을 보시니까 30% 정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3만 원 도달시에는 비중을 조금 줄여서 한 10%라든지 15% 정도 좀 줄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0127님의 종목 현대백화점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LG 디스플레이를 보겠습니다. 5972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LG 디스플레이를 42,050원에 3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고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셨는데 예,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인데요. 외국인들이 좀 많이 내다 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뭐 하이닉스라든지 그에 따른 뭐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동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가장 좀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상품에 대한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딜의 이제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TV 패널 쪽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조금 약간 그 전환이 되는, 그러니까 상승 전환이 흐름이 나와야 일단은 반등이 좀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최근에 일단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차트를 보신다면은 거래량 측면입니다. 거래량 측면을 보실 때 일단 지난번에 상승을 할 때는 좀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지금 주가를 상승을 유도를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하락을 보일 때는 그 거래량은 오히려 이제 감소를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이 극도로 지금 감소되어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만 제한적으로 지금 그 전기전자에 대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그 기관 쪽에서도 그렇게 큰 폭의 매도세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매도보다는 일단 보유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난 전고점 부근이죠. 한 42,000원 정도 선까지의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 비중이 좀 저는 좀 오래 들고 가실 거라면 좀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30% 비중은 아직까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42,000원 선까지의 도달이 있다면은 비중을 좀 10%나 한 15% 정도 줄이시고 나서 시장이 확실하게 좋아질 때 나머지 추가 매수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는데 거래량이 터진 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고, 매수하신 단가까지는 다시 주가가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한라공조 보겠습니다. 17,600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요. 4331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매도 시점이 알고 싶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애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종목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매수하신 가격 대비 또 수익이 나셨어요. 지금 뭐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으시지만은 지금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할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동서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뭐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고요. 포드나 크라이슬러에 대해서도 매출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최근의 흐름을 보신다면은 미국 쪽에서 자동차 업황이 좀 개선이 되면서 GM도 상장을 한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측면을 본다면은 아직까지도 자동차 산업은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에서 저는 단기적으로 뭐 21선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배열된 상태에서 정배열이 되기 위해서는 21선의 돌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1선 돌파를 하고 지금 현재 구간이죠. 한 18,000원에서 18,500원의 하반 경직이 좀 강력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은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라공조의 21선이라고 하면 한 19,300원 선인데요. 네, 이 선이 돌파가 됐을 때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 일단은 지금 돌파가 되고 나서 바로 추가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그 주식의 흐름을 보신다면은 저항선을 돌파를 한 다음에 그 저항선의 지지 흐름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좀 지지를 안정적으로 하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뭐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 매수 가담이 있다면은 그때 이제 추가 매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비중이 많지 않으셔서 추가적으로 대응하기가 또 양호한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중공업을 봐드릴까요? 2313님께서 보내셨고요. 삼성중공업을 24,200원에 50%를 사셨는데 사자마자 주가가 내려가서 예, 걱정이시라고요. 고점에 산 것 같습니다. 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자, 홍희진 연구원님.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 쪽 그리고 조선 쪽 둘 다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올해 예상 수주액을 100%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추가적인 수주가 있다면은 그걸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점에 너무 사셨는데, 고점에 사신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비중을 너무 크게 들어가신 게 좀 걱정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지금 기준선을 좀 그어드렸는데요. 지금 32,400원의 이탈이 있을 경우는 추가적으로 61선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좀 큰 상황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21선을 기준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있다 하지만은 조금 더 조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 32,400원까지의 좀 조정을 각오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조금 심리적으로 편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동사의 뭐 실질적인 추이나 앞으로의 지금 수주 잔고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보실 때는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 만큼 좀 중장기적으로 여유 있는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중공업을 24,200원에 사셨다고 적으셨는데, 예, 적으신 내용을 보니까 아무래도 34,000원대. 예, 34,200원. 예,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셔서 보내신 것 같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멜파스 봐드리겠습니다. 멜파스를 29,200원에 45% 가지고 계시다고요. 8864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입니다. 상담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이 종목도 좀 봐드리죠. 네, 이제 멜파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태블릿 PC가 출시가 됐어요. 이제 아이패드라는 그 아이패드는 어제 좀 출시가 됐었죠. 네, 아이패드가 지금 출시가 되면서 상당히 좀 좋은 성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뭐 아이패드 매출에 따른 수혜주가 또 따로 있고요. 또 갤럭시 탭의 그 매출에 따른 또 수혜주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멜파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조금 그 아이패드의 그 매출 신장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시장에서 너무 좀 큰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탄력도 큰 종목이기 때문에 좀 수급적인 대응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 흐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의 흐름 보시면은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서 주가의 흐름은 뭐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6,000원의 박스권을 26,000원 박스권 하단을 지속적으로 지지를 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건데 3만원권의 지금 저항선에 지금 잡혀 있는 상황에서 저는 지금 3만원권을 돌파를 하면은 추가적으로 뭐 35,000원이라든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신규 상장 후에 3만원의 저항선을 그러니까 저항선에 돌파를 못하고 다시 되밀릴 흐름에서 지금 이번에 다시 3만 원의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긴 흐름에서 볼 때 좀 강력한 저항선의 3만 원의 돌파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3만 원으로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기보다는요, 3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도달했을 때 그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종목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26,000원의 이탈이 있을 경우 손절가는 26,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KNDT를 보겠습니다. 9987님께서 문의하셨고요. 9,500원에 20% 갖고 계신데 지금 팔아야 되는 겁니까? 꼭 상담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KNDT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5,600원대입니다. 지금 팔라고 말씀을 드려도 쉽게 팔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단념을 빨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막상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KNDT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을 한 이유가요. 최근에 지금 원자력 관련 테마로 해가지고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을 했었고요. 그 10월 달 부분에서 한 차례 급등을 한 흐름을 보여주었고 또 스톡옵션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스톡옵션 행사 가격이 2,000원에서 3,000원 부근이다. 지금 현재 주가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3분기 실적도 적자 전환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재들이 지금 현재 출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급락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지금 손절선을 지금 너무 지금 하향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이 참 어려우신 상황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시점을 지금 보면서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기술적 분석상 오늘 다행히도 지금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래쪽으로 지속해서 그 지지선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저항선으로 6,500원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습니다. 6,500원의 돌파가 없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좀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으신 상황에서 손실도 너무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 6,000원 선까지 일단 좀 반등을 기다려보자라는 좀 전략을 드리겠고요. 6,000원 선에 이제 반등이 없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약간의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 6,000원 정도까지 반등은 있을 수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 만큼요. 일단 6,000원 선에서 일단은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고, 좀 다시 진단을 받으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 구간에서는 좀 손절보다는 보유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원님. 네. 제가 이분의 마음을 참 잘 알 수 있는 게요. 네. 저도 50% 이상 손실 본 적이 꽤 많거든요. 예. 혹시 연구원님도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 주식을 하다 초창기에 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초창기에 그 주식을 하고 이제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상장 폐지도 당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요. 무엇보다 이런 분의 심리를, 그 심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러면서 좀 주식을 배워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이제 저희 증권 방송을 많이 참고를 하시고 그 안에서 좀 배우실 수 있는 것 좀 많이 배우시고요. 그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앞으로 좀 수익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손실을 많이 보는 게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경험하지 않은 것보다는 경험하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거 그것도 또 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예.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상담해주신 내용들 잘 체크를 해두셨다가 향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또 한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대경기계가 들어와 있는데요. 4152님께서 보내셨고요. 3,500원에 1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단기 매도 시점 알고 싶고요. 장기로 들고 가도 된다면 언제까지 들고 가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지금 대경기 같은 경우는 뭐 화학 플랜트 관련해서 지금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근데 하지만 최근에 지금 시장이 좀 어렵다는 게 가장 지금 주가 하락의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500원이신 상황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 오히려 저는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경기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그 경기가 좀 살아남에 따라서 기계 쪽의 수주가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 코어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이제 뭐 그 공작 기계 부분도 지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보시면은 뭐 해외 플랜트에서 지속적으로 저희 국내 기업들이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신다면은 상당히 좀 성장성이 있고 매출도 좀 양호하게 나올 수 있는 산업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시장이 얼마만큼의 지금 하락에서 좀 멈춰줄지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전고점이었던 지금 보시면은 쌍봉으로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 부분인데 3,500원을 좀 강력한 지금 저항선으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조금 많이 줄어든 상태죠.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신다면은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신데 일단은 현 구간에서 일단은 매도보다는 지금 하반 경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 뭐 121선이라든지 61선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3,200원권의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단기적으로는 3,200원 그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고 그 부분에서 또 뭐 시장이 개선이 되고 또한 거래량이 실리는 흐름이 또 나올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3,200원권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미처 다 해드리지 못한 종목에 대해서는 내일 증시전략센터 시간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희진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흐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12월 1일 첫날을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현재 상승폭을 더 늘렸습니다. 8포인트 오른 191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다소 줄였고요.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 국내 증시가 후반 들어서 조금 강하다가 밀렸던 것이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약했기 때문인데 오늘도 역시 홍콩과 일본 또 중국 증시가 일제히 약하다는 점에는 조금은 염두에 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는 강보합인 반면에 현재 코스닥은 약보합권입니다.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 반전이 됐고요. 현재는 어제 종가 수준이죠. 49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개인의 매수는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팔자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11월 무역 수지가 3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1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흑자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10월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줄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1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증가한 42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0월에 비해서는 4%가량 줄어든 금액입니다.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 늘어난 387억 달러를 기록해 36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누적 흑자 규모가 총 400억 달러에 육박해 올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외환은행의 현대건설 매각 이익은 내년 1분기에 반영되고 외환은행 인수계약상 내년 이익은 하나금융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서울 을지로 하나금융본점에서 열린 하나금융지주 출범 5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 연말 기준으로 올해 외환은행의 이익을 배당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현대건설 매각 이익을 포함해 내년에 반영되는 이익은 론스타가 중간 배당을 통해 가져갈 수 없도록 계약이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음 한 주 동안 미국, 유럽 등을 한 바퀴 돌아볼 계획이라며 기존 하나금융의 대주주들을 만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설명하고 해외 투자자들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 올랐습니다. 지난 10월의 4.1%에 비해서는 상승폭을 줄였지만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농산물과 석유류 등의 가격은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은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7.1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에 비해서는 0.6% 하락한 것으로 지난 6월 0.2% 떨어진 이래 5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가격의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생활물가지수는 식품 관련 품목이 4.5% 상승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 올랐고 신선식품지수는 37.4% 급등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서해상에 기동 중인 함정에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기동군수훈련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연평도 주민들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우리 군이 포격훈련을 재개할 경우 북한의 도발 위험이 다시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평부대는 지난달 30일 포격훈련을 한다고 예고했다가 취소한 이후 적절한 시기에 훈련을 하겠다며 정확한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어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후 조만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북한이 연평부대의 포격훈련을 빌미로 연평도를 포격한 만큼 연평부대가 포훈련을 재개할 경우 북한의 도발 위험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참 많으신데요. 그중에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증시전략센터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애청하고 계시다고 하신 분이시죠. 4331님께 드리겠고요. 또 한 분을 선정해봤는데요. KNDT를 저희가 상담해 드렸는데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KNDT를 보내신 9987님께도 책 선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마지막까지 점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